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질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편집을 잘 해주실 것 같고 다 잘라주세요. 여러분도 좀 뛰쳐나오세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해주는 데서 좀 이탈해 보십시오.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런 이탈을 해볼 수 있는 젊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그러면 저 정신 나간 거 그러지만 여러 사람이 우르르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게 대세야 그러고 다 따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출가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얻고 집에 가면 그냥 꿈을 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연출가님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그러기가 쉽지 않고, 제가 어제 교수님 면담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3학년이니까 얼른 빨리 이제 뭔가 교환학생도 준비하고 정신 차려야죠.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연출가님 말씀을 듣고 머릿속이 뭔가 맑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은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저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니까. 사실 저는 그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한테 100억 갖다 줘보세요.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 하루를 더 햇빛을 바라보고 하루를 더 보내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지 100억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하늘이 준 어떤 그 기회이자 행운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나보러 그러라면 못하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던 것.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내일 당장 눈을 못 뜰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한지가 되게 선명해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지? 당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되게 선명해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걸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하루 살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하루 살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젊은 시절에 자기한테 그런 시간, 저는 사실 2달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저한테 그 2달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강제된 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강제시킬 수는 없고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에게 그런 시간을 한번 주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정해놓고 내가 진짜로 지금 원하는 게 뭐야를 하루하루를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자기의 길에 대해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처럼 연극을 했는데 저는 왜 그 이후로 연극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냐면 해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잘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안 하고 살았을까? 옆에서도 야, 넌 이거 너무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내가 잘하는 걸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꿈으로 그냥 그러고 살 뻔했어요. 저는 제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가 연극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연극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저기 뻔뻔스럽게 하겠어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런 만족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에게 그 당장 뭐 하루만 살 걸 생각하고 네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평생을 살아 이렇게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거지만 당신하고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또는 잘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내가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안 맞는 일이었어. 근데 이미 다 저질러 버렸어. 이미 다 딴 거 다 정리해 버렸어. 나에게 다른 길은 남아 있지 않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행 시작이죠, 뭐. 예. 네. 근데 사실 저도요, 그 아르바이트를 사실 연극 한 초반에 좀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 했냐면 저는 이제 그 IT 쪽에 그 기술 영업하고 그다음에 기획팀장하고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개발 어떤 이제 개발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PM을 하면 돈을 상당히 받아요. 그러니까 한 한두 달 일해도 한 뭐 1,000, 2,000씩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프로젝트 하나 해가지고 그냥 1년을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걸로 버텼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병행을 했는데 한 1년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 연극 쪽을 훨씬 더 잘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방해가 되는구나. 내 작품에 연극 작품 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시기를 제가 정해놓고 자 오늘부로는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겠어 하고 그쪽 업계에서 오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좁혀서 올인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또 더 잘 됐어요, 훨씬. 그래서 자기 범위를 좁혀주는 게 필요한데 처음부터 너무나 막연한 상태에서 몰빵을 해가지고 허거적 내 인생 망쳤어 이거 하지 말고 범위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2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정말로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기한테 그 하루하루만 살 수 있는 시간 뭐 한 2달이든 3달이든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거 필요한 거. 그게 이제 20대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30대에 가서는 못해요. 늦어요. 이제 저처럼 강제로 주어줘야 돼요. 이제 이 질문 와중에 저도 원래 질문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처음엔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었고 스포츠를 워낙 좋아했거든요.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난 야구 캐스터를 하면 평생 내가 죽기 전날까지 이 일을 해도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연습을 해보니까 한 1년 좀 안 되게 해보니까 솔직히 뽑히려면 경쟁자들 대비 잘해야 되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이 있고 그들을 나쁘게 말하면 밟고 올라가서 자리를 뭐 쟁취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야 할 수 있는데 제 실력이나 아니면 뭐 갈고 닦는다고 해도 제 한계나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기자를 준비하는 것도 내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아나운서와 내가 그나마 좀 아나운싱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글 쓰는 거, 생각 정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조합해서 이런 절충안을 낸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아예 달라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 절충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잘하는 건 이건데 그닥 하고 싶지는 않고 또 내가 정말 저건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은지도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연극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연극 배우를 하겠다 또는 뭐 배우를 하겠다 연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막 저는 막 그 모든 걸 다 걸고 막 좀 그 저기요 프로 배우가 되는 건 되게 불행한 인생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웬만하면요 아마추어 배우로 즐기세요. 예. 그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프로 배우 하겠다고 막 인생을 투자하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 되게 어둡고 막 힘들고 하는 시기를 되게 오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도 빛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출구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예. 그리고도 확률이 매우 낮아요. 막 길 가다 번개 2번 맞는 것만큼 확률이 낮아요. 예.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예. 아마추어 배우로 행복하게 사세요. 예. 동호회 활동, 극회 활동 많아요. 요즘은 그런 어떤 이제 취미로서의 활동도 매우 전문화돼 있고 매우 수준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충분히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구, 예, 동호인으로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걸요? 이거 아나운싱, 예, 아나운싱은 어려운데 야구를 한 예. 2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냥 예. 야구를. 예. 그러면 그 야구 아마추어로서 즐기는 사람으로서의 이 캐스팅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건 어때요? 그쪽으로 한번 개척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요즘은 팟캐스트도 있고 뭐 등등 많잖아요. 아니면은 저는 그 아마추어 리그들도 수준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 중계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 걸어서 그거를 동호인들이 같이 SN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해설을 막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현재 없는 걸 개발해서 해보면 또 그게 어떤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프로로서의 자기의 직업을 거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직업으로서의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합일이 어렵다면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지요. 남들은 하나를 좀 취미적으로 해서라도요. 예, 남들은 사실 뭐 하나 하기도 힘든데 난 2개씩이나 한다. 예, 예. 뭐 이런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원하는 걸 위해서 너의 모든 걸 다 무조건 걸어야 돼? 제 주장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죠. 예, 일단 그걸 찾아볼 수 있는 탐색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게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 삶에 비중이 있는지를 겨눠보고, 예, 그리고 이것이 다른 거 다 제끼고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보는 거죠. 예. 그러다가 망했다. 그리고 돌아올 시간은 있어요, 아직. 아직 있어요. 사실 뭐 40, 50 넘어가면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그래도 늦은 건 없어요, 인생에. 예? 예. 저도요, 요즘 제가 연극 연출하고 하지만요. 지금 또 새로운 분야로서의 진출을 꿈꾸거든요, 제가. 사실은. 예. 제가 뭔가 지금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서 막 지금 궁리를 하고 있어요. 막 준비를 해요. 네, 너무 하고 싶거든요. 할 거예요, 저는. 또 해볼 거예요. 약간의 스폴링 안 가르쳐줘요. 저는 그 아까 질문이랑 다 비슷한데 내가 꿈이 행복해서 그 꿈을 쫓아가는데 가끔은 이 꿈이 나를 좀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가 그 꿈 때문에 너무 좀 억압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연출가님은 그런 마음을 겪어본 적이 없으신지? 예. 꿈 때문에 저는 사실 꿈을 어렸을 때 너무 일찍 보내서 막상 제대로
한마디로 사귀어보지도 못한 애인을 떠나보내고 점점 그 애인을 이렇게 판타지로 만들어서 걔가 꿈마다 날 괴롭히는 이제 잘 때 나타나서 내 이놈 날 떠나보내다니 하고 괴롭히는 그런 형식이었죠. 뒤에 보면 예.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연극 안 하고 있으면 지금도 막 연극을 해야 돼. 내가 연극을 안 해서 뭐 그렇게 짓눌려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냥 아예 확 해버리는 것도 예, 아예 확 해서 에이 내가 널 한번 짓밟아 보겠어 막 어? 그래갖고 별거 아니었잖아 짜셔. 속 시원하게 한번 예, 그런 거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승부를 내보는 거죠. 그래 네가 컨지 내가 컨지 한번 해보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고. 그래서 그냥 왜 어떤 꿈을 그냥 이렇게 이거 마음속에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추억으로 이렇게 좋은데 이게 점점 자라나서 종량이 된다면 예, 그거는 좀 인생을 힘들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거 뭐가 먼저 심상찮아 그러면 야 나와봐 너. 나와봐 너 저 해볼래? 응? 하고 그래? 좋아. 네가 그럼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뭐 승부를 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얘가. 예. 그리고 점점 미화해요 마음에서. 점점 얘한테 양분을 계속 준다고요. 안 줘도 될 양분을 인생의 에너지를 얘한테 계속 갖다 바치면 그렇죠? 내 손해일 수 있잖아요. 또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 저는 사실 연극에 대한 판타지는 이제 전혀 없어요. 전혀.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연하잖아요. 막공 하잖아요. 막공하면 저는 막공을 안 봐요. 막공을 막 이렇게 감에 젖어서 뭐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막공 때 공연 안 보고요. 스트라이크 어떻게 하지? 그 궁리하고 있고요. 트럭 거 대세요 막 이러고 저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트 때려부시고 싣고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술 먹고 할 때도 뭐 공연에 대한 아련함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일종의 판타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일할 때. 예. 오히려 속 시원해요. 그래서. 자,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사회적 요인도 있고 일단 시선을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뭐 청년을 정의하자면 굳이 청년다움을 뭔가 표현하자면 뭐 패기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준비라는 단어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연출가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궁금합니다. 패기냐 준비냐. 준비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약간 예. 체계적이고 예. 정형화된 것을 밟기 위한 예. 단계다.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예. 사실 그 두 개 중에 많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아, 패기하고 준비가 서로 충돌이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저는 패기 있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패기 있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패기라고 하는 게 뭐 준비를 걷어치고 막 나가는 게 패기는 아니잖아요. 연기에서 있잖아요. 연기에서 서로 충돌 날 것 같은데 공존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충동하고 계산이거든요. 네, 충동하고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기적 상황에서 불끈하는 게 올라오는 게 충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찾아와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충동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은 여기서 요 다음 대사가 이거고 그 다음에 돌아서 저쪽에 세 발짝 걸어가서 쳐다봐야 돼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짠 약속된 연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산이에요. 그 충동이 일어났는데 계산 싹 다 지워버리고 저쪽에 뛰어가서 딱 돌아봐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으아 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같이 연기한 상대방은 망했다. 연출도 이렇게 되고 그 충동이 계산을 밟아버린 경우죠. 예. 그런데 또 연기할 때 그런 충동이 하나도 없이 짠 대로만 약속된 대로 여기서 돌아보고 3초 있다가 나가야 돼. 뭐 이러면 같이 연기하는 배우는 맨날 좀 뭘로 쳐다본 거지 저건 도대체? 근데 야 3초 쳐다보고 나가라고 연출님이 그랬어.
이건 뭐냐면 계산에만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 음과 양처럼 충동과 계산이 같이 힘을 받아서 돌아가듯이 음양의 원리가 있듯이 폐기와 준비도 비슷한 맥락에서 공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 저는요, 폐기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생각이 나요. 상상력. 예, 상상력.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물론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셰익스피어도 상상력의 극한이었고, 아르토도 상상력의 극한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술가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상상력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은 자기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상상력. 예, 그리고 자기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시대를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과거에 지나간 어떤 것도 상상력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현재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현재를 바라볼 때, 그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나의 상상력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렌즈 속에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떤 색깔이며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가. 예. 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상상력의 범위를 키워보십시오. 네. 김시번 연출가가 활동하고 있는 극단 성난 발명가들에서는 성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울림이 전해졌을지 궁금해집니다. 와이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